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세법 개정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눈길을 끄는 방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지금부터 이 더불어민주당의 세법 개정안에 대한 새누리당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간의 토론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론에 참여해 주실 두 분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재정경제부 관료 출신의 새누리당 경제통이시죠. 이종구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자, 그리고 이 더불어민주당 세법 개정안을 주도적으로 만든 분이라고 해야겠죠. 이 더불어민주당의 최운열 정책위 부의장 연결돼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자, 두 분 인사 나눠주시고요. 잘 계셨습니까? 예, 잘 지내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바로 그러니까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운열 의원님께 먼저 여쭤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가장 눈길을 끄는 게 이 과세 표준 5억 이상 고소득 구간을 신설을 해서 41%의 세율을 적용을 하자. 이런 방안을 내놨습니다. 어떤 내용이고 어떤 취지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우리 세법 개정안을 마련할 때 가장 중점을 두었던 것이 조세 정의 실현이었습니다. 예. 근데 우리 근로소득자 중 48%가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납부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예. 근데 우리 헌법에는 이 납세 의무라는 게 있어서 소득이 있는 곳은 반드시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 현재 우리는 그런 감면 제도가 많아서 그게 굉장히 좀 모순이라는 게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가능한 하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계세주의를 채택을 하는 것이 장기적인 목표인데 네. 이거는 이제 좀 정비할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은 잠정적으로 놔두고 일단 노블리스 오블리지의 정신에 따라서 경제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네. 슈퍼 리치들에 대해서 좀 한 41%의 5억 이상의 네. 소득자에 대해서 41%의 세율을 적용하는 안을 저희들이 내놨는데요. 네. 여기에 해당되신 분들이 근로소득자 중 한 7,300명 정도 되시고 네. 종합소득 기준으로 보면 한 18,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거둘 수 있는 세금이 어느 정도가 됩니까? 네, 세금이 뭐 한 6천억 정도 돼서 크게 이제 세수 증가 효과는 없는데 예. 상징적인 의미로서 우리나라의 좀 고소득자 분들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좀 참여한다 이런 의미를 저희들이 두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비교를 하자면 현재 소득세를 보면은 1억 5천만 원 이상 소득자에게 일괄적으로 38%의 소득세율을 매기는 것. 이게 지금 최고 구간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새누리당의 이종구 의원께 이제 견해 여쭤봐야 되는데요. 그 전에 자,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잠깐 이 문자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토론 들으시면서요, 궁금한 점이나 아니면 의견 있으시면 언제라도 문자 보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우물정 0951로 보내주시면 이 토론 내용에 적극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누리당의 이종구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기본적으로 고소득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는 것에 동감을 하지 않습니까? 모든 국민들이. 근데 그러면 현재 수준이 어떠냐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1914년부터 38%의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이 최고거든요. 네. 최고 구간을 당초에는 3억 원 이상 여기에 해당됐댔는데 그걸 1억 5천으로 내렸어요. 네. 그러니까 1억 5천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최고 세율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도. 네. 그러니까 지금 수준이 그러면 적정하냐? 또 고소득자들이 그걸 더 내야 되느냐? 예. 더 내게 만든다고 한이 없죠. 이걸 뭐 41%가 아니라 뭐 50%도 할 수 있겠죠. 네. 그렇지만 그것이 이렇게 경제도 안 좋은데. 무조건 뭐 이렇게 올리는 게 능사가 아니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41%에 만약 41%까지 가면은 이분들이 이제 국세화 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방세도 내고 관세도 내고 네. 또 여러 가지 그 준조세 막 이런 것도 많이 내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을 합하면은 이제 50%가 넘어가요. 예. 근데 이 독일의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하면은 국민들이 버는 돈의 50% 이상을 권력기관들이 가져가는 거 이거는 맞지가 않는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정의에 어긋난다.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너무 높아요. 자, 최운열 의원님. 낮지 않은 수준입니다. 네네. 자, 알겠습니다. 최운열 의원님. 예.
지금 뭐 경제가 안 좋다라는 점 하나를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50% 이상을 권력기관이 가져가는 것은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독일 판결도 있다고 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50%는 좀 과대 계상하신 것 같고요. 이제 소득세가 41%지만 실제로 누진세이기 때문에 네. 5억 소득자가 실제로 납부하시는 세율을 보면은 한 25% 정도 됩니다. 네. 평균적으로. 네. 그러니까 50%까지는 안 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제가 어렵다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 기업이 이제 어려운 부분에서 세금을 얘기하면은 경제가 더 어려울 수도 있지만 개인 소득자의 경우에는 예. 경제가 어려우면 소득이 낮아져서 5억 밑으로 떨어지면은 그 세율을 적용을 안 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예. 개인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 우리가 상한선 하나 더 올리는 것은 경제 어려움하고는 크게 관계는 없지 않은가 그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정구 의원님이 재반론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이라는 거는 결국은 전가가 되는 거거든요. 개인이건 법인이건 간에.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근로자나 뭐 이런 분들의 그 부담으로 귀착이 되는 게 네. 일반적인 현실이거든요. 예. 그래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세금을 자꾸 올리려고 그러지 말고 네. 지금 그 소위 고소득자에 대한 그 철저하게 탈세를 방지하는 거 네. 이러한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다음 쟁점으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자, 최은열 의원님. 예. 네, 그 세법 개정안에 우병우 방지법이 포함이 된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그래서 이제 우병우 방지법이라는 게 이번에 이제 우병우 수석이 제공한 내용인데 사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례가 꽤 많이 있습니다. 예. 이름만 법인으로 해놓고 주주는 뭐 본인이나 가족 한 두세 사람 이렇게 해서 예. 회사를 설립한 다음에 예. 저희가 사용하는 차량이라든지 기사라든지 모든 사람을 그 법인에 등록시켜 놓고 모든 비용이 거기서 지출이 되거든요. 아, 예. 그거는 실질적으로 이제 현행법상 문제는 없지만 네. 실질적으로 보면 어떤 이제 탈세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예. 우리 사회 좀 고소득자들이 적극적으로 어려운 이 상황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그래야지 이런 방법으로 절세를 하고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서. 그럼 여기다가 세금을 더 매기겠다라는 그 방안입니까? 그래 지금 현재는 거기에 이제 부과되는 그러니까 그런 비용을 다 제하하기 때문에 예. 실질 소득이 많지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내는 세금도 거의 없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법인세를 한 15% 정도 추가적으로 더 부과를 시키자 하는 게 저희들 이번에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자, 새누리당의 이정구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문제는 결국은 위장된 절세냐 또는 그것이 탈세냐 아마 이런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현행법 체계 내에서 그것이 탈세 목적으로 이렇게 했다 하는 것이 분명히 되면은 네. 그 징수행정을 강화를 해가지고 국세청이 조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법을 일탈해가지고 탈세를 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아주 응당의 처벌을 해야죠. 예. 그것이 제일 우선적인 거고요. 예. 두 번째는 역시 우리 기획재정부가 하고 국세청에 대한 우리 국정감사가 있을 겁니다. 이 국정감사를 통해서 네. 우병우 관련 세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저희가 국세청을 통해서 예. 조사하도록 상속세부터 그 예. 이후에 뭐 이렇게 페이퍼 컴퍼니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만약 탈세를 했다 예. 이러면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서 국민 앞에 밝힐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세청의 그런 입장이 밝혀지면은 네. 이러한 문제는 어떤 법의 문제가 아니고 네. 징세 행정의 문제다. 네. 국세청이 철저히 파헤쳐가지고 네. 세금을 부과하면 된다. 예.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뭐 그러니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는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좀 점검해야 될 게 많으니까 다음 방안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정부도 세제 개편안을 내놨는데요. 그다음에 더민주에서도 이번에 세법 개정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 겹치는데 방안이 다른 게 임대 사업자에 대한 과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임대 소득으로 벌어들이는 돈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자, 정부는 그냥 2년 동안 과세를 유예해 주자 이런 방안을 내놨지만 더민주는 원칙대로 징수해야 된다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자, 예. 이정구 의원님부터 한번 그러니까 견해 여쭙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임대 소득자들이 2천만 원 정도를 받는 거를 그거를 또 세금을 더 때리자 하는 거는 지금 여러 가지 그 주택 시장이라든지 또 월세 시장이라든지 이런 걸 볼 때 맞지 않고요. 그래서 정부도 이걸 갖다가 좀 연장을 하자 하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최은열 의원님. 더 때리는 그런 이슈가 아니고요. 원래 2014년에 정부와 여야가 합의에 의해서 2주택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2017년부터 이 14%의 분리과세 하기로 합의를 한 사항입니다. 예. 근데 이번에 정부가 그걸 이제 2018년 12월 31일까지 더 연장을 하자고 발표한 거기 때문에 예. 저희들은 지금 1년에 우리가 국가 부채가 한 50조씩 늘어나는 이 상황에서 거기에 대한 해법은 내놓지 않고 자꾸만 이런 감면 같은 걸 오래 끌고 가면 국가 채무가 더 늘어나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원래 2014년에 약속한 대로 2017년부터 과세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제안을 한 겁니다. 원래 있던 방안대로 그냥 가자는 그러니까 그 입장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요. 예. 이종구 정부와 의원님. 여야가 합의한 사항이거든요. 네네. 이종구 의원님. 민주당에서는 노한 그 서민 주거 안정을 해야 된다. 또 임대차 시장의 불안을 해소해야 된다. 이렇게 말로만 하시면서 이거를 갖다가 연장하는 걸 갖다가 왜 이렇게 찬성을 안 하세요? 예. 2주택 이상이거든, 2주택. 서민들이 2주택 갖고 있으니까. 2주택 이상의 2천만 원 이하의 임대소득이기 때문에 이거는 서민이 아니고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임대소득을 올리고자 주택을 2가구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거든요. 네. 아니 그러면은 그거 갖다 그렇게 그 임대소득을 갖다가 예를 들어 생기면은 그 임대소득이라는 것이 결국 어디서 옵니까? 그래서 세입자들이든지 서민들로부터 그게 소득이 나오는 것이지. 아니, 소득은 서민한테 나오죠. 받는 것은 임대료가 받지 않아요. 자, 두 분 잠깐씩 그래도 그것이 한 분씩 좀 차례대로 말씀해 주시죠. 네. 전가가 되지요. 예, 자 최은열 의원님. 예. 글쎄, 네. 최은열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럼 뭐 2018년에 받으면 뭐 서민을 위한 정책이고 2017년부터 받으면 아니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현재는 지금 아까 제가 모두의 말씀이 안 좋으니까 그렇게 하자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이종구 의원님, 최은열 의원님, 네네 연결돼 있죠. 네네 알겠습니다. 자, 다른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열 의원님. 예. 며칠 전에 김종인 대표가 이 담배값 인상은 사실상 증세 아니냐 이렇게 이제 아주 상당히 이제 강도 높게 이제 정부를 비판을 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세법 개정안에 이 담배세 관련 내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냐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빠졌어요. 왜 빠졌습니다? 이게 왜 빠졌을까요? 저희도 이제 검토를 해봤는데요. 예. 문제는 이제 지난번에 정부가 담배값을 올리면서 국민 건강 증진 목적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 말 자체가 지금 허구임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담배세 인상 전후 거의 차이가 없고요. 2015년에 담배세로 들어온 게 한 4조 가까이 들어와 있고 2016년에는 추정 세수가 거의 13조에 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그건 정부가 담배세 같이 손쉬운 서민 정세 이런 것만 단행할 것이 아니라 고소득자에 대한 감세 이런 걸 좀 철회하고 국민 흡연율 관리 계획을 명확히 수립해서 흡연율을 낮춰야 할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요. 정부는 그 담배값 인상에 대해서 솔직하게 증세다. 이거를 국민 앞에 솔직하게 시인하고 국민 앞에 사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요. 이번에 저희들이 넣지 않은 경우는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흡연율은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상대적으로 우리 담배값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직도 낮기 때문에 이거를 낮추게 되면 흡연율을 더 높이는 결과를 가져와서 문제는 정부가 증세를 해놓고 증세 아니라고 우기는 것이 문제다.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의원님께 제가 보충 질문을 좀 드려야 되는데요. 그럼 이 담배값이 인상에 대해서 흡연율이 떨어졌다라는 자료가 있나요? 근거가 있습니까? 흡연율이 떨어진 게 없다니까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담배세를 내린다고 해서 흡연율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도 쉽게 예상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우리가 그냥 정서적으로 보면 한 갑에 2,000원 하는 경우하고 4,000원 하는 경우하고 부담이 되지 않겠어요?
2,000원일 때 더 쉽게 사서 피울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지기 때문에 네. 담배값이 낮으면 아마 흡연율은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종구 의원님, 저 담배세 네. 문제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지금 뭐 담배 판매량이 전반적으로 뭐 줄지는 않았지만은 보고의 그 조사에 의하면 청소년 흡연율이 있지 않습니까? 예. 청소년 흡연율은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잠재적인 흡연 인구의 어떤 진입을 억제하는 그런 효과는 있다 이렇게 보고요. 예.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세수 부분이라든지 세수는 확실하게 증가가 됐기 때문에 네. 그건 국가 재정에 도움이 되는 거고요. 이것이 청소년과 흡연율에서 보듯이 네. 이러한 현상이 좀 더 확대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금년 말 이후부터 아마 본격적인 그 담배 그 혐오스러운 그 광고 예. 이런 것이 담배값에 이제 새겨지면은 효과가 좀 나아질 것이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께 지금 그 많은 애청자분들이 문자 주고 계시는데요. 저 두 분께 공통 질문으로 4397님이 보내주신 문자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좀 답변 부탁드리겠는데요. 자, 노블리스 오블리주 분명 실천해야 합니다만 저소득층에서의 납세 제로 또한 문제라고 봅니다. 이 단돈 1,000원이라도 걷어서 조세 정의를 실천했으면 합니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자, 이종구 의원님 이런 의견 어떻게 보세요? 그건 뭐, 100% 맞는 의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국민 개세주의에 의해 가지고, 모든 국민들은,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죠. 그래서, 지금 선진국보다는 이게 형편없이 높아요. 선진국들은 대개 한 20% 수준이거든요. 예. 우리는 거의 48%까지 가기 때문에, 네. 이것은 점차적으로, 뭐 한꺼번에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48%를 한 30% 수준까지는 끌어내려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최훈현 의원님. 저도 전적으로 거기에 동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예. 이번 세제 개편할 때 그거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그랬었습니다. 네.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정부 여당과 더 우리가 협의해서 거의 생각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예. 협의하면 합의점이 찾아질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그 정도로 하지.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최훈열 의원님께 7835님이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아까 이제 임대소득자에게 이제 과세하는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네. 관련해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7835님. 자, 임대료의 세금을 물리면 이 집값에 전가되는 거 당연한 겁니다. 현실감 없는 정치 아쉽네요.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국가를 거시적으로 봤을 때 네. 계속 지금 1년에 국가 채무가 부채가 50조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결국은 우리가 세금으로 갚아야 될 부채지 않겠어요? 예. 이 정부에서 부족한 부분은 이 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지. 네. 이 정부가 부담해야 될 부채를 다음 세대나 다음 정부로 책임을 넘기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그래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부분적인 문제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과세 형평성의 차원에서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예. 아까 근로소득자도 1원이라도 세금 내는 것이 정상이라고 그러면 임대소득이든 모든 소득이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건 정상이다. 예. 우리가 앞으로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이종구 의원님. 네네. 자, 8719님이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역시 그 임대소득자에 대한 과세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문자를 주셨습니다. 합의를 했으면 지키세요. 왜 경제가 어렵다는 핑계를 대십니까? 라는 문자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그 임대소득 과세 문제는 무슨 뭐 부자들을 갖다가 보호하자 그런 차원이 아니고 예. 이것은 서민 그 주거 네. 그 안정을 시키는 게 첫째 목적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가 현재 그 주택 경기라든지 이 부동산 경기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 세금을 갖다가 지금 높인다든가 이렇게 하는 거는 맞지가 않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또 하나 여쭤봐야 될 게 법인세 인상 문제인데요. 이거는 그 여러 차례 토론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제가 각을 틀어서 이 질문으로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야가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는 그 입장차가 너무나 뚜렷한데요. 접점을 도출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겁니까? 자, 두 분께 30초씩만 시간 드리겠습니다. 최훈열 의원님. 접점은 있다고 봐요. 문제는 아까 자꾸 강조했듯이 정부 여당이 지금 정부 쪽에서 발생하고 있는 그 국가 부채 늘어난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 네. 그 해법을 제시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해법은 제시하지 않고 세율을 올린 것만 반대하기 때문에 예. 이건 답이 아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종구 의원님. 법인세는 지금 세계 각국이 이 조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말 낮추고 있어요. 특히 브렉시트 이후에 영국 같은 나라는 거의 15%까지 내리겠다. 지금 네.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일본도 내리고 있습니다. 네. 세계적으로 다 내리는데 왜 우리나라만 올려야 됩니까? 이건 맞지가 않아요. 네. 두 분 말씀. 우리가 올려도 실제 조세 부담률은 우리가 한 19.2% 정도로 되기 때문에 최 의원님. 다른 나라에 비하면 실제 세 부담률은 우리가 낮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제한대 그건 이종구 의원님, 감면제도로 두 분 잠깐만요. 네네. 좀 시간이 지금 해소를 하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토론을 더 네, 이상 네. 이어갈 수는 없고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분, 이 두 분과 함께 세법에 대해서 토론 나눠봤는데요. 자, 그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의 이종구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최은열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좀 짧아서 아쉽네요. 그러게요. 나중에 좀 더 네, 네. 길게 모시겠습니다.